안녕하세요. 빅주시롱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를 오면서요. 휴가 기간에는 주식을 많이 매매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한 장세가 펼쳐지면서 굉장히 바쁘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단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방송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일 준비된 오늘의 빅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녹색을 압도하는 최근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그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승한 종목의 수보다는 하락한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몇 주간 시장의 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모처럼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엊그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하루 만에 S&P 500의 마켓 브레스가 많이 좁아졌는데요.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1.9를 넘어가는 굉장히 넓은 마켓 폭을 자랑했었는데요. 오늘은 64.21까지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64% 이상의 주식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뛰어나긴 하지만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시장의 폭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요. 추세가 나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장기적인 추세도 어제는 77.9였는데요. 73.95로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폭이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변동성 지수도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빅스 지수가 18.5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되게 되면요. 시장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왔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단기적인 조정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시장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이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공포 탐욕 지수죠. 아직까지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4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극적인 공포감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죠. 따라서 조금 더 공포감이 확산돼야 그때 반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1.21% 급락 추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무려 1.37%나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3% 폭락을 하면서 단 하루 만에 수익을 다 반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역시도 0.6%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63,653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수가 한꺼번에 떨어졌죠. 그러면 소형주는 올라갔을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지 못했죠. 보시는 것처럼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3.03%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올라간 종목이 없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한꺼번에 떨어지는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미주온 탑픽에 작은 변화가 생겨서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두 종목을 미주온 탑픽에서 제외시켰고요. 첫 번째 종목은 ACLS,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두 번째는 BLBD, 블루버드 코퍼레이션이고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발표된 엑셀리스 어닝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전기자동차 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더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참고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의 매출의 상당 부분 36%가 전력 반도체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의 산업이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엑셀리스 주가 흐름도 당분간은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주식의 탑픽을 결정할 때는요, 이 주식 하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주식이 최고의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엑셀리스 그리고 블루버드가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좋은 주가의 수익을 보일지 아닐지 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종목보다는 나머지 종목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 18의 성적을 보여드리죠. 어제는 세 종목은 플러스를 보였는데요, 제타 글로벌 홀딩즈가 12%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메타 같은 경우도 역시 어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4.82% 시장에 역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토론 역시도 4.50% 급등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어닝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급락하는 시장의 추세를 이겨낸 세 가지의 종목이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비트코인은 횡보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30, 알파벳은 마이너스 0.45, 앱러빈이 마이너스 2.61%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3.01, 아이시얼즈 러셀 2000 ETF 마이너스 3.25,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4.19, TSMC 마이너스 4.60, 이머전 마이너스 5.48,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 마이너스 6.02, 테슬라 마이너스 6.5, 엔비디아 마이너스 6.67, AMD 마이너스 8.25, 브로드컴 마이너스 8.50,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ETF가 마이너스 9.85%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어제 하루 동안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락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이번 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이후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급등하고요. 안전자산인 국채로 투자 자금이 몰려들면서 트레이더들은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다. 연준의 금리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4% 아래로 떨어져서 2월 1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은 조만간 차입 비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따라서 주식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수요일에 3% 급등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목요일에 거의 같은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있었던 변동성은 2022년 5월 이후에 가장 커다란 상하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의 30일 내재 변동성을 측정하는 12호의 NDX 변동성 지수는요, 무려 25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12호의 변동성 지수 빅스 같은 경우는 잠시 19 위에서 거래가 됐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 공포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변동성 지수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나스닥에 한정된 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빅스가 지금 24 이상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지난 2023년 9월에서 10월 달에 이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때가 시장의 바닥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시장의 바닥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갑작스러운 난기류의 폭발을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어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노동시장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또한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미국의 기업들이 어닝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상태에 대해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닝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기술 대기업의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어닝과 매출이 상승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투자자들은요, 올해 S&P 500 지수가 무려 14%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러한 랠리가 꺾일 조짐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목요일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가캡 테크주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실적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이 전제 상거래 기업은 판매 부진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은요, 여러분들 섹터를 기억하시겠지만 경기 순환주에 속합니다. 우리가 보통 필수 소비재랑 구별되는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죠. 그런데 임의 소비재가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는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여기서 여러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두 가지의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잡리스 클레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구 건수가요, 2021년 11월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런 청구 건수가 보고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요, 14K가 올라갔다. 14,000명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만 9천 명이 기록이 되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23만 6천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상에 비해서 실업수당을 새롭게 신청한 사람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187만 7천으로 늘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186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보다 경제가 갑자기 냉각되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 수치가 어제 목요일날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ISM Manufacturing PMI입니다. PMI는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부르는 거죠. 기업에서 구매를 담당하는 매니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 기업의 상황이 전달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나빠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치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6.8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전망치였던 48.8에서 훨씬 더 아래에 형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PMI를 읽는 방법이 뭐냐면요, 50을 넘어가면 지난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현황이 좋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 48.5였습니다. 그때도 6월달은 5월달에 비해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월달에 비해서 7월달은 더 좋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46.8이라는 것은 48.5에서도 심각하게 떨어진 수치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기업들의 현황이 점점 더 둔화되고 있다, 좋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S&P 500, 다우존스, 그래 나스닥, 거기에 소형주까지 싹 다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요, 리세션입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경기가 이러다가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숫자도 너무나 많았고요. 또 하나, 기업들이 PMI 지수를 보니까 구매 담당자들이 너무나 현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어제 발표된 부분은 Manufacturing PMI입니다. 그 얘기는요, 제조업에 한정된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은요,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PMI를 볼 때 우리가 제조업 하나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요, 서비스의 현황은 어떤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오늘 발표가 되죠. 8월 2일 금요일 날은요, 아침 8시 30분 뉴욕 시간이죠. 7월 달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어제 두 가지의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발표됐지만 오늘 과연 고용보고서가 어떠한 수치를 보고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 18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고 실업률은 4.1%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밝혔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요, 4.1이 아니라 4.3, 4.4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지금 일자리 추가 개수가 18만 5천 개보다 떨어지게 되면요, 좀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미국 증시 초반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잡리스 클레임, 초기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에 ISM, PMI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어닝이 너무나 좋지가 않았죠. 따라서 경기가 둔화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마존이 어닝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이유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목요일에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매출을 발표했고요. 현재 분기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전망,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주가는 연장 거래에서 6% 이상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요. 어닝은 주당 1.26달러를 만들어냈는데요. 예상치는 주당 1.03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닝은 굉장히 좋았죠. 자, 문제는 매출이었는데요. 1479억 8천만 달러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1485억 6천만 달러였죠. 따라서 매출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나왔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가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치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아마존 웹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우드 쪽이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기 때문이죠. 보시면요. 클라우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63억 달러를 보고했는데 전망치는 260이었다.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은 괜찮았고요. 광고 매출은 128억 달러 그리고 컨센서스는 130억 달러였다. 따라서 광고 역시도 제2의 성장 동력인데 이 광고 매출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다. 두 번째 악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악재는 가이던스인데요. 아마존은 이번 분기 매출이 1,540억 달러에서 1,585억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 8%에서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셈입니다. 이 범위의 중간 지점은 1,562억 5천만 달러인데요. 그렇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가 1,582억 4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약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된 거죠. 아마존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12억 달러에 비해서 115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밝혔고요. 애널리스트들은 153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영업이익보다도 이번 3분기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떨어진다. 좋지 않은 가이던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아마존은요, 중국 상인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테무라든지 쉐인과 같은 할인 사이트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심 소매 사업의 성장 둔화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스토어 부분의 매출은 전년 대비 5% 성장에 그쳤거든요. 다행히 클라우드가 좋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북미 지역의 매출 성장은 내부 예상치에 비해 약간 미치지 못했다라고 재무 책임자인 브라이언 올사브스키가 얘기하고 있고요. 올사브스키는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면서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부르는 거죠. Average Selling Price인데요. 이 평균 판매 가격이 낮아진 것이 매출 부진의 원인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 따르면요,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평균 판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경쟁이 가열화되고 있고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계속해서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ASP가 낮은 제품으로 거래하고 있다라고 올사브스키가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아마존은 6월 달에 중국 판매자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20달러 미만의 브랜드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할인 스토어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는 의류, 가정용품, 기타 제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테무라든지 이런 저가의 할인 웹사이트랑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할 건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버텨질런지, 얼마나 활성화될런지 여기에 따라서 아마존의 이커머스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인텔의 어닝 결과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인텔의 주가는요, 어제 장중에 5.50% 급락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닝을 발표했죠. 자, 그런데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무려 18.90%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만에 20% 이상 폭락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 바로 인텔이거든요. 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죠. 인텔의 주가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스가 나왔거든요. 두 번째로 다음 분기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약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세 번째로요, 회사 인력의 15%를 갑자기 해고할 것이다. 이러한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악은요, 마지막이죠. 배당금을 중단하겠다. 인텔은요, 대표적인 배당 주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배당금을 중단하면 인텔의 투자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20% 이상 폭락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인텔은 3분기 매출이요 12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던 매출은 143억 9천만 달러입니다. 따라서 가이던스가 너무나 약하게 나왔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번 분기에 조정된 주당 0.03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적자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0.3달러의 조정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는 플러스, 즉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가이던스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인텔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픽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다행히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타 글로벌 홀딩즈의 어닝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12%나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죠. 어닝 발표의 핵심 정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3%를 기록했고요. 가이던스 대비 1,600만 달러를 초과적으로 달성했습니다. 2억 2,800만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총 확장 고객사 수 역시도 468개사로 증가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8개사가 늘어났고요. 작년과 대비하면 무려 43개사의 고객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분기별 확장 고객사의 ARPU인데요. ARPU는 Average Revenue Per User의 약자죠. 한 개의 고객사가 기여하는 평균적인 매출을 얘기합니다. 자, 이 수치가 47만 9천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무려 22%나 증가를 했고요. 전분기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굉장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객사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한 개의 고객사가 기여하는 매출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따라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요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영업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았겠죠. 전년 대비 51%나 증가한 3,100만 달러를 보고했고요. 잉여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 53% 증가한 2천만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9억 2,500만 달러를 2024년에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27%, 그리고 저번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2,500만 달러를 상향 조정한 좋은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CEO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지난 7년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제타의 플랫폼 핵심으로 삼기 위해 투자한 덕분에 마케팅 클라우드 교체 주기 그리고 전반적인 성장률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제타의 공동 창립자 겸 CEO인 데이빗 스테인버그가 얘기하고 있고요. 제너러티브 AI 도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마케팅이 AI로 가장 먼저 혁신해야 할 기능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고객사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AI를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제타의 능력 덕분에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규모 개인화 제공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탁월한 투자 수익률의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타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갭 순손실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제타는요 적자 기업이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금 흐름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순손실이 발생할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죠. 2,800만 달러 즉 매출의 12% 마이너스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주로 5,200만 달러의 주식 기반 보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금 주식으로 경영진한테 컴펜세이션이 나갔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제외하면 순손실이 아니라 순이익이다. 적자 기업이 아닌데 지금 주식 기반 보상 때문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2023년 작년의 2분기에는요 순손실이 무려 5,200만 달러였습니다. 매출의 30%에 달했거든요. 따라서 조금씩 순손실이 감소하고 있다. 조만간 플러스로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갭 주당 순손실은 0.16달러로 2023년 2분기에 주당 손실 0.34달러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사주 환매 프로그램도 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29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환매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을 발표한 미준 탑픽의 두 번째 종목은 아이트론입니다. 아이트론 역시도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4.5%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유틸리티와 도시가 에너지와 물을 관리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 아이트론이 2024년 6월 30일 마감된 2분기 재무 실적을 8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일단 매출을 보시면요 6억 9천만 달러를 보고했는데요. 작년 대비 플러스 13%입니다.
매출 총이익은 2억 1천만 달러.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 21%나 증가를 했고요. 총이익 마진은 계산해 보니까 30.4%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순이익인데요. 갭 순이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무려 5,100만 달러를 보고했고요. 순이익 마진은 7.4%,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작년 대비 순이익이 무려 2,700만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따라서 매출의 성장세는 플러스 13%에 불과했지만 순이익이 무려 52.9% 증가했다.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갭 희석 주당 순이익은 1.10달러인데요. 이 역시도 작년 대비 0.57달러가 증가했고요. 논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1.21달러, 작년 대비 무려 0.56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정 에비타 수익인데요. 7,700만 달러를 보고했고 작년 대비 성장률은 56%. 잉여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죠. 4,500만 달러의 잉여현금을 보고했고요. 작년 대비 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멋진 어닝을 선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CEO의 목소리인데요. 2024년 2분기는 아이트론에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이트론의 사장 겸 CEO인 톰 디트리히의 목소리고요. 6억 9천만 달러의 매출은 기대치를 상회했으며 네트워크 솔루션 및 성과 부분에서 부분별 기록적인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이던스인데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일단 매출은 5억 9천만 달러에서 6억 달러의 매출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비일반 회계 기준 논갭으로 봤을 때 주당 순이익은 1.10에서 1.20,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4년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23억 8,500만 달러에서 24억 1,500만 달러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치는요. 2월 달에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22억 7,500에서 23억 7,500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상향 조정된 거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EPS 역시도 올렸는데요. 2월 달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3.40에서 3.80달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발표하기를 아니다. 4.45에서 4.65까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요.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어닝이 지금 거의 5달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5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거기에 멀티플을 한 30배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150달러의 주가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트론의 현재 주가는요. 108.09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8월 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급락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시장을 놔두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잘 버텨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만약에 경기가 조금 둔화된다 해도 미국 경제는 조만간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서 미국 주식 투자를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